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자, 지난달 6일이었죠. 김제 시민들이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시민단체 열린 김제 시민 모임이 박준배 김제시장과 온주현 전 시의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박준배 시장의 업무 추진비가 부당하게 쓰였다는 의혹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린 김제 시민 모임의 문병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성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네, 이 박준배 시장을 고발한 혐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달에 전주지방검찰청에 박준배 김제시장을 고발한 혐의 등은 업무상 횡령, 그리고 배임, 그리고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직무유기,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당시에는 온주현 전 의장의 업무상 횡령까지도 포함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발까지 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근거가 좀 있을 텐데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김제시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업무 추진비를 네, 저희 시민단체에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박준배 시장의 임기 2년 동안에 쓰여진 네, 약 3억 원에 달하는 업무 추진비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분석을 해봤는데 뭐 특정 음식점이나 마트 그리고 약국 뿐만 아니라 네, 이 시장이 그 관외에 출장을 가 있는 와중에도 네, 업무 추진비는 김제시에서 관내에서 결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발견되었고 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그 업무 가축 분뇨 자리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특정인을 위한 교량 설치 그 특혜 의혹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네, 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좀 그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업무 추진비로 사용된 내역 중에 뭐 네. 고깃집에서도 뭐 한 2,700여만 원 네. 사용이 됐고 예. 그다음에 한 마트에서만 6천만 원 가량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네. 이 변호사님, 이 사실 이 지자체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그동안 뭐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게 좀 미온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이거 좀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요구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이제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쌈짓돈처럼 아무렇게나 써도 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당연히 또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판공비란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고요. 근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법으로 어떤 항목에 써라 하고 규제를 이제 정해놓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공개 의무를 좀 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규정이 좀 너무 폭넓고 애매모호해서 그 규정만으로 지금 이게 통제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해지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일에 쌓인 이 업무 추진비 내용을 가지고 좀 시민들이 좀 공개해라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까 지난 뭐 2003년에 국무총리실 훈령을 통해 가지고 이 업무 추진비를 좀 투명하게 공개해라라고 좀 지적까지 했었는데 이 엄연히 좀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이 업무 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이번 의혹 제기로 이래 가지고 이만저만 좀 실망하신 김제 시민들이 좀 많다고요. 예. 이제 보신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죠. 관외에 나가서는 업무 추진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관외에 출장이 가 있는데 관내에서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를 누군가가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업무 추진비가 그동안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분노가 있었고요. 또 내용으로 또 살펴보면 말이죠. 특정 몇몇 점포라든지 몇몇 업체에만 이 업무 추진비가 집중적으로 사용이 됨으로써 사실 2년간 약 3억 원에 가까운 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했는데 그 업무 추진비 사용된 혜택은 일부 업체에만 집중이 돼 있었고
뭐 일반의 소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로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박탈감, 소외감 그런 것들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 시민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깝다. 저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도를 보고 상당히 네. 이게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는 점은 느꼈습니다. 네. 느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법 구조나 판례로 봤을 때는 업무상 횡령 배임이 되려면 불법 보도하신 사실 위에 네.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 깡을 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쓰거나 우리 뭐 가족한테 줬다. 뭐 이런 정도는 딱딱 떨어지게 업무상 횡령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서울에 시장님 계셨는데 카드는 김제 어디 식당에서 사용이 됐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에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또 뭐랄까 이게 좀 호기스러운 분들은 네. 아 카드 딱 주면 가써 하고 네. 주고 그 부하 직원들이 썼다면 네. 그 자체로는 형사범죄까지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형사적으로까지 그게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유죄가 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그 온주현 전 의장이 썼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하고 박준표 김제시장께서 썼던 그 카드 사용 내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전 의장이 썼던 카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업체라든지 그리고 간담회에 참여를 했던 단체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했는데 김제시로부터 저희가 받은 그 시장 업무 추진비 그 지출 내역을만 가지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네. 누구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이 이제 막 속칭 말해서 카드 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그 보도에도 나왔었지만 한 달 사이에 이를테면 음료를 20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구했다든지 뭐 주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한 달 사이에 그 보도에 나온 것처럼 4,000병의 바카스 접대용 음료수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4,000병의 바카스를 정말 샀는지 이걸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이런 정도의 양이 과연 필요했는지 정말 샀는지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카드 사용을 한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점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사법 만능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 정도까지 밝혀내고 이거를 문제 삼은 것도 굉장한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하시고 거기에 대한 건 꼭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나 차후 시민들이 뭐 어떤 다른 행동을 하거나 하면서 뭔가 불이익이 가면되는 구조인데 우리 사회는 뭔가 이렇게 돼서 형사 고소를 하고 형사 고소에서 유죄가 나와야만 잘못한 걸로 하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요. 잘못한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고소를 했을 때 무죄가 나오면 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또 인식하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김제시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의문 제기를 하고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고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온다 해서 이게 면죄부가 주어지면 또 안 되는 거고. 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그날 이 박준배 김제시장이 또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박준배 김제시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장으로서 고발당한 것은 죄송하다라고 답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내가 시장으로서 이렇게 고소당한 거를 죄송하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서 죄송하다라고 봐야 될지 좀 어떻게 좀 이거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잘못이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네.
법적으로는 사실 제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뭐 그런 속내가 들어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후속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뭐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상상들이라 뭔가 떠오르지만 네. 그걸 이 자리에서 지금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음. 취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뭔가 알고 있으면 또 이 시민단체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제보를 해주시면 더 쉽게 좀 밝혀지고 더 깨끗한 김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네. 고발건 관련해가지고 이 업무추진비 횡령 이외에도 네. 뭐 일부 사업에 특혜를 줬다라던가 네. 아니면 뭐 보은성 인사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그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본성 인사 문제는 이게 앞서서 지금 언급이 됐던 그 약국에서 이제 접대용 음료를 구입한 내용 네. 그 이외에 그 약국 약사 부인 이제 그 약사의 아들이 이번에 이제 그 김제시에 그 7급 비서로 별정직으로 또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제 부인 그 약사의 부인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김제에서는 그 지난 선거 때 우리 박준배 김제시장의 선거를 도왔다라고 알려진 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인께서 또 김제시에서 하는 아동 돌봄 사업을 또 수탁 계약을 받았고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접근 챙기기의 일환이다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사업은 이제 저희가 검찰한 내용 중에 검찰이 이제 고발을 한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이 그 분뇨 처리 시설,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그 인허가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었는데 네. 그게 허가가 났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시에서는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거를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이미 우리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공사를 하겠다고 터파기 공사까지 지금 이미 진행이 된 상태였고 이거 허가를 취소를 하려니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허가 취소를 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든 네.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우회적으로 이 업체 대표가 하고 있는 다른 액비 그 사업이 있었는데 네. 그 가축 액비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다가 예산을 변칙적으로 지원금이라고 해서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보조를 해줘요.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어쨌든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진상을 불법이나 위법 여부를 밝혀달라고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이제 한간에서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좀 더 살펴본다면 이게 좀 내년에 지방선거가 좀 예정돼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 좀 포석을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는데 좀 두 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게 지금 이제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직선제가 되면서 네. 이 모든 행정이 이 선거와 관련이 되고 음.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조직들이 다 선거 조직화되면서 네.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정상적인 일인데도 정치적인 또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지역민들도 더 이상 뭔가 선거꾼이나 이런 것들에 좀 휘말리지 말고 이런 부분이거든. 이런 부분도 정말 좀 시민단체에서 많이 홍보를 해줘서 시민들이 알고 나서 다음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선순환 구조가 우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법부가 해결해주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시민들이 판단을 해서 정말 이제 정치꾼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 지금 구조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정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로는 너무 선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비방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말로 일을 해줄 수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정치에 기웃거리지 않는 상황이 네.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정치 문화 자체를 좀 시민들 밑에부터 좀 바꿔나가지 하지 않을까. 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비를 지금 사용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업무 관련해서 주무부처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김제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카드가 이제 그 업무 관련한 부서 이외에 이를테면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 주권 중에 하나인 지난 선거에서 역할을 했다는 뭐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박준배 김제시장의 부인이라든지 이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비선 조직 등등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 이제 그 보선 아니 재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업무 추진비가 사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이죠. 그게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네. 당선에 기여했던 분들에 대한 보답, 네. 그리고 차기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 모집이라고까지 혹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욕을 하지만 또 지금 거기에 소속돼 있거나 거기에 주위에 있는 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또 뭉쳐서 또 가고 있거든요. 네. 좀 문화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 일련의 좀 이 과정을 보면서 뭐 이 업무 추진비 논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이 문제도 아닌데 이 업무 추진비라는 건 앞으로도 사용될 될 텐데 이게 좀 우리 사회에 선순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 자체가 좀 바뀌거나 보완돼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자체는 더 큰 범죄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정치적인 행위나 여러 가지 뭐 홍보성 행사나 격려성 행사들을 많이 할 텐데 네. 그거를 뭐 개별적인 돈으로 사용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엄격하게 한다면 뒤로 더 큰 부패들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끌어와서 밝은 곳에서 오히려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은 있는 거거든요. 그 선 분명히 이번에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추측되고 연상될 만큼의 의혹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사용해야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라 할지라도 어떤 절차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고발까지 할 만큼 이제 뭐 많은 그 이유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김제 시민으로서 또는 이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앞으로 좀 김제 씨가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제기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된 업무 추진비 이외에도 각종 사업들 이런 것들도 좀 공평하고 공정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투명하게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냥 그것만 보고도 시민들이 우리 행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번에도 업무 추진비를 저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 시민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업무 추진비가 사용이 되고 있구나. 사업은 이렇게 또 진행이 되어 왔구나를 시민들이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 접근성이 좋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내가 김제에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국민의 혈세로 쓰이는 이 업무 추진비
이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조사를 통해서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전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